1번 문제입니다. 대관람차의 지름이 25m고 5m 간격으로 관람차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때 관람차는 모두 몇 대 매달려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대관람차의 원주를 구해서 그 원주에 원의 둘레의 관람차가 매달려 있을 테니까 그치? 원주를 구한 다음에 간격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치? 봅시다. 원주 어떻게 구합니까?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주면 되지. 문제에서는 원주율을 3이라고 했으니까 지름 25에다가 원주율 3을 곱한 75m가 대관람차의 원주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간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원주가 아까 얼마였어? 75m라고 했었잖아. 여기에 몇 미터 간격으로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관람차가 이렇게 5m 간격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 원주가 75m고 간격 하나의 크기가 5m니까 간격은 몇 개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75를 5로 나눈 15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간격이 15개니까 관람차도 몇 개 있습니까? 15개가 매달려 있겠지. 2번 문제입니다. 왼쪽 접시의 원주는 54cm이고요. 오른쪽 접시는 왼쪽 접시의 원주의 2배라고 합니다. 오른쪽 접시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접시의 원주를 구한 다음에 오른쪽 접시의 반지름을 구해볼게. 왼쪽 접시 원주가 54라고 했어. 근데 오른쪽은 왼쪽의 몇 배? 2배. 그럼 오른쪽의 원주는 얼마라는 거야? 54에다가 2를 곱한 108cm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원주를 알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름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주는 뭐 곱하기 뭐?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잖아. 이 문제에서 원주율은 3이었었지. 아까 오른쪽 원주가 108이었고 지름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 원주율은 3.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08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36cm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36이라고 쓰면은 안 되겠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야? 반지름입니다. 얘는 뭡니까? 36은 지름이야 이거는. 그럼 반지름은 얼마? 36을 2로 나눈 18cm가 되겠지. 두 번째 방법은 왼쪽 접시의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오른쪽 접시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접시의 반지름을 구해보자. 아까 원주를 알면 자동으로 뭘 알 수 있다 해서 자동으로 지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왼쪽 접시에 그럼 반지름 구해보자. 원주는 54는 지름에다가 원주율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지름은 원주 54를 원주율 3으로 나눠주면 되네. 계산하면 18이 되겠네. 18cm가 뭐야? 얘가 지름. 지름이지 이렇게. 얘가 18cm. 이렇게 선생님처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왼쪽 접시의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9가 되겠지. 그러면 왼쪽 접시의 반지름이 9구나. 그렇다면 오른쪽 접시의 반지름은 얼마일까? 원주가 지금 몇 배라고 했어? 2배 더 크다 했잖아. 그럼 반지름도 똑같이 2배가 더 커서 18cm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 선생님, 반지름이 2배면 왜 원주도 2배인가요? 이거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바로 앞 단원에서 비의 성질 이걸 배웠어. 비례식의 성질도 배웠고 비의 성질도 배웠는데 그 중에 비의 성질을 떠올려 보자. 비의 성질은 뭐였냐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 만들 때 썼던 거. 뭐야?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가 똑같다고 합니까? 비율이 같다. 이거였었잖아. 반지름의 비. 얘가 9대 18이야. 그러면 일단 후항이 몇 배 더 큰 거야? 전항보다 2배가 더 크네. 비율은 몇 분의 몇? 18분의 9,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제 반지름 말고 지름의 비를 구해보자. 지름은 당연히 여기 반지름에다가 몇 곱해주면 됩니까? 2를 곱해주면 그게 지름이 되잖아.
그래서 9 곱하기 2 그리고 18 곱하기 2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얘와 어때? 비율이 같지? 왜?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이거 곱했잖아. 그러면 여기 후항은 전항의 몇 배입니까? 얘도 똑같이 2배입니다. 얘도 2배인 것처럼. 비율 한번 구해볼래? 공간이 없으니까 좀 이쪽으로 끌어보자. 비율 어떻게 구해? 18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지. 2 약분하면 되고 9로 나누면 1, 9로 나누면 2 계산하면 2분의 1. 아까랑 비율이 똑같잖아. 그리고 이제 원주의 비를 보자. 원주는 지름에다가 뭐 곱하면 돼? 원주율 3을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9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테고 전항은, 후항은 18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이거와 이것의 비율은 같을까? 당연히 같지. 왜? 같은 수를 곱해줬잖아. 전항과 후항에. 여기는 2와 3을, 여기도 2와 3을. 이렇게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뭐가 같아? 비율이 같아. 다른 말로 후항은 전항의 몇 배라는 거야? 여전히 2배라는 거지. 비율 계산하면 몇 분의 몇이 나오겠어? 2분의 1이 나오겠네. 한번 계산해볼까? 18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비율 구하면 9 곱하기 2 곱하기 3이잖아. 3 약분 2 약분 9로 나누면 1, 9로 나누면 2. 어때? 아까처럼 2분의 1이지. 따라서 반지름의 비율은 지름의 비율이고 그리고 원주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반지름이 2배면 지름도 2배 차이, 원주도 2배 차이, 이 말이라는 소리야. 3번 문제입니다. 지름이 21cm인 굴렁쇠가 있고 이 굴렁쇠가 굴러간 거리가 3m 15cm라고 합니다. 이때 굴렁쇠의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굴렁쇠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 원이 돌아가는 거 보여줬었지, 그치? 원이 한 바퀴가 돌았을 때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바로 원주의 길이만큼 앞으로 나간다는 거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해 봤을 거야. 이 굴렁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모양이잖아. 따라서 굴렁쇠의 원주의 길이가 한 바퀴 돌렸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거 한번 구해줄까? 원주는 어떻게 구해? 지름에다가 원주율, 이 문제에서 원주율 3이라고 했었지. 계산하면 6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굴렁쇠를 한 바퀴 돌리면 63cm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굴렁쇠가 요만큼 움직였어. 3m 15cm. 근데 한 바퀴 돌 때 63cm만큼 움직여. 그러면 3m 15cm를 63으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는데 나눌 때 문제가 있지. 여기 단위가 어때? 미터라는 단위가 있잖아. 단위가 달라. 여긴 미터, 여긴 센티미터, 여긴 센티미터. 그러면 미터 1개, 센티미터 2개니까 뭘로 바꾸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게 유리하겠지. 그래서 3미터, 얘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300cm잖아. 그러니까 3m 15cm는 315cm와 똑같겠지? 자, 이것을 63으로 나눠주면 몇 바퀴 돌아가는지 나오겠다. 계산하면 5바퀴가 나오네. 4번 문제입니다. 색칠한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색칠한 도형을 보니까 우리가 배운 원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또는 사각형도 아닙니다. 이런 도형들을 선생님이 이상한 도형이라고 얘기를 할게. 이런 이상한 도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둘레나 넓이를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뭘 이용하라고 했습니까? 주변 도형을 이용하라고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 이 주변 도형을 이용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찾아봐. 넓이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먼저 찾아. 그리고 그 도형들에서부터 구한 값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넓이가 같은 부분을 서로 이동시켜 보거나 이런 게 주변 도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단 둘레를 먼저 표시해 보자. 색칠한 도형의 둘레.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선생님이 다른 색깔들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 색깔 곡선이 보이고 민트 색깔 곡선이 보이고 노란 색깔 선분이 보입니다. 먼저 파란색부터 확인을 해 봅시다. 파란색 곡선은 여기 이거 반원이었잖아.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 반원입니까? 지름이 7cm인 반원의 곡선 부분이었습니다. 이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자. 어떻게 구하면 돼? 원래 얘가 반원이 아니라 이런 원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원이었잖아. 그치? 원주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몇 해버리면 돼? 나누기 2 해버리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반원 이런 거 구할 때 나누기 2를 꼭 빼먹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이 나누기 2를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누기 2를 마지막에 하기보다는 먼저 얘들아 나누기 2는 우리 분수의 나눗셈 때 많이 배웠잖아. 뭐랑 똑같아? 곱하기 2분의 1이랑 똑같잖아. 따라서 2분의 1을 먼저 곱하고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게. 자, 여기 반원의 곡선 부분 해볼게. 2분의 1 절반이니까 곱하기 어떻게 구하더라? 원주는 7 곱하기 3 요렇게 구하지. 지름 곱하기 원줄 계산하면 2분의 21 이게 파란 색깔 곡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연두 색깔 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지름 얼마입니까? 지름이 7cm네 얘도. 그럼 지름이 7cm인 반원이니까 얘도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해놓고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은 2분의 21이 되네요.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봐봐 조금 더 센스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 반원입니까? 7cm. 그리고 얘는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 반원이야? 얘도 7cm. 그러면 파란색과 민트색을 합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원 하나의 원주가 되잖아. 지름이 몇 센티미터인? 지름이 7cm인 원의 원주를 구해주면은 이게 파란색과 민트색을 합한 길이가 나오겠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 7 곱하기 원주율 3, 21cm. 여기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노란 색깔 7, 여기 7 더해주면 되겠다. 21에다가 14를 더하면 35cm가 되겠지. 5번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가 54cm라고 합니다. 이때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은 여기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약간 색칠을 미리 해놨는데 직사각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뭐의 길이와 뭐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렇지. 가로의 길이와 뭘 알아야 돼?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랑 어떤 게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이거 뭡니까? 원으로 따지면 얘가 뭐야? 얘가 원의 반지름이지.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의 반지름과 같고 직사각형의 가로는 요거잖아. 요거. 근데 요거랑 마주보고 있는 얘랑 똑같겠지. 이거는 원의 뭡니까? 원의 지름이랑 똑같아. 그래서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의 뭐랑 똑같았어? 반지름이랑 똑같았고 직사각형의 가로는 뭐랑 똑같았습니까? 원의 지름이랑 똑같다. 이거를 여러분이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둘레의 길이를 가르쳐줬어. 54. 둘레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직사각형에서 가로 하나 더하고 세로 하나 더하고 또 가로도 하나 더 있고 또 세로도 하나 더 있고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이게 54야. 그러면 둘레를 가르쳐줬다는 소리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값을 가르쳐준 거야. 이게 얼마입니까? 가로와 세로 더한 걸 2번 더하면 54가 되니까 가로와 세로 한 번씩 더한 건 54를 2로 나눈 27이 되겠네. 직사각형의 뭐랑 뭐의 합은? 가로와 세로의 합은 얼마? 27이다. 둘레의 절반.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봐봐. 직사각형의 세로 부분이 원의 뭐랑 똑같대? 반지름이랑 똑같대. 그리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아? 지름이랑 똑같아. 근데 지름이라는 말 자체가 반지름의 몇 배라는 거야? 반지름 곱하기 2와 똑같은 거지. 따라서 여기 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게 27이다라는 걸 원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 가로는 지름이랑 똑같다 했잖아. 근데 지름은
반지름의 2배라고 했으니까 가로 밑에다가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얘는 반지름 곱하기 2와 똑같은 거야. 맞지? 지름의 크기니까. 여기에다가 세로. 이거 얼마였어? 얘는 반지름이랑 똑같아 있었어. 이렇게 더한 게 27입니다. 얘는 반지름 2번 더한 거. 얘 반지름 1번 더한 거. 그러면 반지름을 몇 번 더한 게 됩니까? 반지름 곱하기 3이 되겠지. 그치? 이게 얼마? 27. 반지름은 얼마? 27을 3으로 나눈 9가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 구하면 되잖아. 넓이는 이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이 문제에서 3이라고 했지. 99, 81에다가 3 곱하면 24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